코로나19 확진자가 여전히 1,000명대 안팎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안진용 기자님. 네, 어제 신규 확진자 수는요 989명이었습니다. 일단 1,000명 아래로 내려오긴 했지만요. 지역 발생 955명, 해외 유입 30명이었습니다. 3차 대유행이 본격화됐잖아요. 이후에 이 인구 밀집도가 높은 수도권의 신규 확진자 수가 644명이었고요. 아하. 무엇보다 가장 걱정되는 건요. 일상 감염이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역 당국은 다음 주에도 일일 1,000명에서 1,200명의 확진자가 나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여전히 방역 당국의 하루 확진자가 1,200명까지 나올 거라는 이 전망과 이 경고는 여전히 살아 있어요.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좀처럼 확진자 수가 꺾일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지금 일부 영업장에서 꼼수 영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지금 3차 대유행 때문에 그 방역 조치가 강화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도 지역별로 좀 다르다 보니까 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좀 낮은 곳이 있어요, 비교적. 아하, 네. 그런 곳을 이제 이용해가지고 대규모로 이 파티를 벌리려는 이런 움직임들이 있는 것 이른바 같은데. 원정 파티를 간다는 거예요? 어떤 사례가 하나 있었냐면 네. 누군가가 SNS 또 혹은 아는 지인들 여성분들한테 특히 날렸다고 하는데 아하. 양양에 있는 강원도 양양입니다. 아하, 네. 강원도 양양에 있는 한 클럽의 MD로 추정되는 남성이 아. 글을 올렸어요. 여성 고객들한테. 네. 강원도 양양에서 크리스마스 이브 오늘부터죠. 오늘 24일부터 26일까지 전국에서 유일하게 우리가 클럽을 오픈한다. 여기는 1.5단계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거 없으니까 마음 편히 놀러 와라 이런 식으로 보냈어요. 네. 본인들이 시간까지 명시를 했습니다. 네. 00시부터 06시까지라. 앞으로 이제 그 장소는 차후 공지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또 주류 올라간 게 제가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주류 가격이 90만 원에서 200만 원이네요. 아하. 대체로 저 클럽은 젊은이들이 이용할 텐데 젊은 사람들이 한 달치 월급 줘가면서 술 먹나요? 그러니까요. 저는 그렇긴 한데 하여튼 이런 내용을 좀 올려서 이제 당일 테이블도 잡아주고 예약도 해준다 이런 식으로 올렸는데 네. 이거는 이제 사실인지 여부는 아마 양양군이라든지 방역 당국에서 확인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거 지금 모두들 저 방역 대책 여기에 따르자고 지금 강조하고 언론에서 매일 방송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런 사람들이 존재하니까 맥빠지죠 사실. 네. 예. 최진봉 교수님 사실 이 강원도 양양하면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지난 여름에도 여기서 게스트하우스 파티가 있어서 무리를 빚었던 곳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황당하고 또 이해도 안 되는 행동입니까? 지금 본인 말 MD라고 하는 사람 이름은 밝히지 않았지만 이 사람이 올린 내용 1.5단계 괜찮다요? 아닙니다. 특별 방역 대책 잘 아시잖아요. 연말 맞아서 정부가 특별 방역 대책 내세워서 전국에 어디든 5명 이상 모일 수 없습니다. 네. 특히 이렇게 관광지는 더더욱 모일 수 없게 그게 돼 바로 있어요. 오늘부터입니다. 오늘부터입니다. 24일. 네. 그런데 이런 그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시켜서 돈을 벌겠다는 한탕주의라고밖에 안 보여요. 90만 원이 말이 됩니까 또? 그리고 저 문자를 보면요. 저 내용만 보고 나면 이게 한 100명 정도 모일 수 있는 수준의 어떤 룸이나 아니면 어떤 클럽을 마련한 것처럼 보여요. 아하. 왜냐하면 저기 오는 사람의 숫자를 예상해 보면 그 정도 된다고 볼 수 그러네요. 있거든요. 네. 그러면 100명 정도가 그 클럽에 들어간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까? 네. 마스크 쓰기 제대로 되겠습니까? 춤추면서 노래 부르고 소리 지르면 비만 얼마나 튀겠습니까? 그중에 한 명이라도 감염자 생기면요. 완전히 거기에 엄청나게 많은 감염자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저런 문자를 저렇게 버젓이 보낼 수 있다는 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양양군은 현재 31일부터 그 관광지 양양군에 있는 모든 관광지 출입을 다 막아요. 도로 자체도 막아버립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해변의 숙박소들 그리고 이제 양양군에서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있냐면 지금 어딘지 밝히질 않았어요. 그래서 계속 순찰을 돌겠다는 경찰과 함께 24일, 25일부터 31일, 1일까지 파티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고 혹시나 이런 클럽들을 중심으로 다 탐문을 해서 이런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막고 그러니까요. 혹시나 이런 일이 발생하면 법적 처벌하겠다고 얘기했으니까 꿈도 꾸지 마시고 네. 이런 문자 받으시면 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시고 믿지 마시고 가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 문자가요. 그냥 장난삼아 올렸겠거니 하기에는요. 저기에 쓰인 용어가 상당히 그쪽에서 쓸 법한 맞아요. 우리는 보통 일반 분들은 저런 용어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런 용어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국에 지금 성탄 연휴 즈음에 정부가 3단계로 격상할지 말지 고민 중이라는 그 시점에 클럽 파티라뇨. 그런데 저 문자가요.
인터넷상에만 올린 게 아니라 실제로 받은 분들이 계실 거 아닙니까, 양재민 변호사님? 네, 실제로 저 클럽에 초대한다라는 문자들이 많은 이제 여성들에게 뿌려졌을 것이다라고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저 문자를 받은 한 여성의 이제 반응은 나뿐만 아니라 많은 이제 사람들에게도 보낸 것 같은데 이 시국에 파티를 연다는 거는 정말 나라를 망하게 하려는 거 아닌가라는 반응을 이제 보이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좀 방역 구멍을 찾아서 클럽을 열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거 빨리 찾아서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고 이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뭐 저 여성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이거 큰일이다 말이 되는 것이냐라는 반응을 보였지만 또 일부 사람들은 그런가 서울 아니고 양양으로 가면 또 괜찮은가 보다 하고 또 가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저 문자가 정말 사실이라고 한다면 저 장소를 비롯해서 어떻게 된 것인지 보낸 사람이 누군지부터 빨리 찾아서 저 사람들을 아예 모이지 못하도록 선제적으로 좀 막아야 될 것 그러니까요.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 해당 여성분의 저 표현이 비록 격하게 들릴지라도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의 심정을 대변하는 표현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부터 전국적으로 연말연시 특별 방역 대책이 시작이 됐습니다. 정부의 호소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성탄절 연휴가 시작됩니다. 모임과 만남으로 거리가 붐빌 시기입니다. 안타깝게도 올해만큼은 건강과 안전을 위해 이동을 줄이고 만남도 후일을 기약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오늘 시작된 11일간의 멈춤에 국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들으신 것처럼 열흘 넘게 멈춤 기간으로 동참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연말을 맞아서 해맞이로 유명한 지역의 모든 행사들이 줄줄이 취소가 되고 있는데 아니 최진봉 교수님 예. 마치 딴 세상 같은 곳이 있다면서요 지금도? 예, 맞습니다. 지금 울산에 있는 간절곶인데요. 간절곶도 해맞이 명소로 유명하잖아요. 그곳에 원래 지금 이번에 연말 특별 방역 때문에 총리가 발표했지만 50% 이상 숙소를 예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약된 사람들이 또 취소도 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취소도 이제 유도하고 있고 왜냐하면 50% 이상이 들어오면 그 벌금을 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50% 범위 내에서 만실이 됐다는 거예요. 어허. 그런데 그리고 이제 일부 반납을 예를 들면 취소를 하는 사람이 생기잖아요. 그럼 그걸 다시 또 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격이 네. 평소보다 4배가 올랐대요. 세상에. 이게 더 들어가기 어려우니까 더 많은 돈을 주고 들어가겠다는 거죠. 또 주인들 입장에서는 장사도 못 하는데 반 정도 장사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예전 가격 받을 수 없다. 그래서 4배로 올린 거예요. 어허. 결국 지금 20만 원 정도까지 올랐다고 해요. 평소에 한 세상에. 5만 원 하는 그 숙박비가. 네. 특히 이제 밖에 나올 수 없잖아요. 지금 왜냐하면 울산 간절곶도 다 통행을 막아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밖에 나올 수 없으니까 창문을 통해서 보려고 해변 쪽으로, 즉 바닷가 쪽으로 있는 방들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아하. 근데 저는 그것도 위험하다고 봐요. 50% 안 한 이유가 뭡니까? 띄엄띄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반대로 해변 쪽은 다 방 주고 반대로 다 안 주면 그게 무슨 띄엄띄엄 다 하는 게 그러네요.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물론 이제 숙박시설 운영하는 분들의 어려움도 이해하지만 네. 그렇다 하더라도 방역 대책을 좀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연말에 잘 우리가 이겨내야 그래야 또 다시 장사할 수 있는 맞아요. 거 아닙니까? 3단계로 올라가게 되면 더 어려워집니다. 지금 맞아요. 상황에서. 네. 조금 더 참고 우리가 조금 손해 보더라도 네. 이걸 이겨낼 수 있는 함께 마음을 모으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상황을 해맞이 명소의 숙박업을 운영하시는 업주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50% 미만으로 하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객실이 8개면 내 팀 받아놓고 나머지는 이제 예약할 수 없게 이제 막아놓은 상태죠. 솔직히 뭐 저희는 여기 간절곶이지만 뭐 그냥 안 왔으면 좋겠어요. 뭐 빨리 차라리 이제 종식되고 그냥 편하게 장사하는 게 낫지. 이거 뭐 이도 저도 안 되게 막 계속 이렇게 가버리면은 뭐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거고. 지금 김복춘 의원님 예, 예. 업주분들 물론 다 모든 업주분들이 저런 고마운 생각 가지시면 좋겠지만 진짜 저분처럼 솔직하게 차라리 지금은 오지 말고 이걸 빨리 극복해내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지금. 예, 하여튼 뭐 어찌됐건 숙박업소 운영하시는 분들은 안타깝습니다. 1년에 딱 한 번이거든요. 한철 장사네. 어떻게 보면 이 한철 특수를 노리는 건데 그게 사라지는 거니까 저분들한테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저분들을 비난하거나 이럴 수는 없죠. 네. 그런데 이제
예, 시당국에서 나섰어요. 이게 이 간절곶이 울산시 울주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당국에서 나서가지고 그 얘기를 해요. 이번만큼은 간절곶 여기 오지 마시고 집에서 TV나 이런 걸로 해맞이 행사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좀 요번에는 찾아오지 마십시오 하고 이거 호소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기를 악착같이 찾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심리는 뭘까요? 그러니까요. 답답한 거죠. 자존심이지 오지 말려면 안 가야죠. 지금 울주군도요, 얼마나 지금 이 상황이 우려스럽고 답답하면 저렇게 호소를 하고 있겠습니까? 해맞이를 그냥 온라인으로 올해는 좀 시청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지만, 그런데 지금 들으신 것처럼 숙박업소도 그렇다면 50% 이하로, 50% 미만으로 이 객실을 맞추는 것을 어떻게 지금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을까요? 안진영 기자님. 사실 그게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돼 있는 예약을 어떤 기준으로 취소를 시키냐는 거죠. 그래서 서울의 한 특급 호텔 같은 경우는 늦게 예약한 순서대로 전화를 해서 호소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상황이 이러하니 취소를 해달라는 건데. 나름 원칙을 세웠네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23일부터 채 48시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는 혼선이 현장에서 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취소를 통보받은 예약자들 입장에서는요, 지금 어디 가고 싶어도 갈 수도 없다라면서 과태료를 물더라도 손님과의 약속을 이행하라, 대체 장소를 구해내라, 무료 숙박권이나 식사권이라도 내놔라 등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 호텔 입장에서는 사실 50%부터 받지 못해서 금전적 손해도 있는 데다가 이 예약자들에게 사과를 하느라고 고군분투 중이라고 합니다. 근데 진짜 이 부분은요, 네. 이 호텔 측이나 이 호텔을 예약하셨던 분들이 양측을 비난할 수는 없는 게, 여러분 기억하시지만 이 해맞이 장소의 숙박업소 일을 50% 이하로 제한하는 거에 정부 대책이 나온 지가 엊그저께밖에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이런 맞아요. 혼선이 빚어지는 것 같습니다. 양지민 변호사님. 네, 그렇습니다. 호텔을 운영하시는 이제 숙박업소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참 어려움이 많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연말연시에 이제 호텔을 예약한 손님들 같은 경우에는 뭐 특별한 이벤트가 있어서 예약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숙박업소에서도 얘기를 하고 취소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 때마다 손님들이 정말 너무나 이제 화를 내면서 예약을 취소를 못 하겠다라고 막무가내식으로 나오는 사람도 있어서 너무 힘들다라고 하고요. 네. 일단은 뭐 가능하다면 여유가 된다면 추후에 이용할 때 할인을 해드리겠다라고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 그게 사실 금전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곳들은 또 그냥 말로만 설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숙박업소의 입장에서도 사실 코로나19가 터진 이후에 계속해서 예약률이 30% 넘는 때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정말 한철 맞아서 손님들이 온다 그래서 좀 반가운 마음도 있는데, 그 손님들을 또 되돌려 보내야 된다라고 하니까 그 마음이 정말 어떨지 좀 상상이 안 되고요. 일단은 손님들을 설득하는 게 가장 좀 힘들다라고 난색을 표했습니다. 호텔 측도 난감할 거예요, 진짜로. 최대한 설득은 해보고 있지만 지금 현장에서 이런 마찰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5인 이상 집합 금지가 수도권은 어제부터, 그리고 전국적으로 오늘부터 이제 시행이 됩니다. 현장에서의 반응, 표정은 어땠을까요?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6명에서 나오려고 했는데 오늘부터 5인 이상 집합 금지라서 4명에서 나왔고 2분은 따로 식사하시고요. 테이블 어차피 따로 앉으면 되지 않나 싶어서 일단 나오기는 했거든요. 밥상 자체가 쭉 있잖아요. 쭉 왔는데 뭐 5명이 문제가. 지금 영상을 보시면 시민분들도 일부는 이 방역 수칙을 잘 숙지를 해서 애초부터 이 5명 넘는 인원이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또 한쪽에서는 그냥 대충 이렇게 쭉 모르는 사람처럼 쭉 앉으면 되지. 지금 이런 또 대응도 나오고 있어요. 안진영 기자님. 네, 현장에서 어쩔 수 없이요, 이 꼼수라고 할 수 있는 백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테이블 쪼개기, 예약 쪼개기인 건데, 네. 한 식당 직원은요, 직장인 일행 6명이 온다. 그러면은
3명씩 나눠서 앉게 하는 거죠. 일행임에도 불구하고 두 테이블로 5명만 안 넘기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서로 일행 아닌 척 모른 척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아하. 그리고 이제 단체 예약 문의가 오면은 예약이 된다. 5명 이상이라도 테이블을 조금 떨어뜨려 놓으면 된다는 거죠. 쪼개기 식사인 겁니다. 네. 5명이 넘어도 예약까지 받아주고 있고 심지어 이제 상견례, 이 상견례를 하면 아무래도 양가 어르신까지 오면은 양쪽 양가 집안이 5명이 넘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저. 그러니까 이럴 때는 방을 2개를 잡아놓는다는 겁니다. 아. 따로 잡아놓고 결국은 상견례 안 할 수 없으니까는 그런 식으로 하도록 조치를 하기도 한다고 하고요. 한 식당 앞에서는 이런 일도 벌어진다고 해요. 분명히 6명이 걸어왔는데 그 앞에서 4명이 먼저 들어가고 한 5초 정도 있다가 2명이 따로 들어가서 마치 다른 테이블인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는데 물론 이렇게 식당 앞에서 꼼수는 부릴 수 있지만 방역 지침은 꼼수를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이 식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위반하면 점주는 300만 원 그리고 이 손님 같은 경우는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됩니다. 6명이 와서 4명 먼저 들어갔다가 나중에 시간차로 2명 들어가는 거 이건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이건 정말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식당 곳곳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데 식당 업주분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문자 시청에서 하나 받았고요. 오늘 조치 내용 온 게 보면은 5인 이상 예약 및 동반 입장 금지 등 식당에서 5인 이게 끝이에요. 이게 굉장히 좀 넓은 범위거든요. 세부적인 조건들이 안 들어가 있단 말이죠. 뭐 똑같이 그냥 나눠서 앉히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그 같은 가족이라고. 네네네. 저희 입장에는 사실은 그 고객이 저희가 일일이 등본까지 확인할 수도 없고 손님이 식당 내에 밥 먹으러 오는데 등본 띄워오거나 이러진 않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희는 그거에 맞춰서 그렇다고 하시면 그렇게 안내는 드리겠죠. 예. 근데 그거에 대한 책임은 저희가 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고객이 거짓말하거나 이런 거면 예. 그거에 대한 건 안내를 드리고 손님을 받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장 상황 얘기를 들어보니까 최진봉 교수님 마냥 또 식당 업주분들의 행태만 탓할 수는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오시는 분들 입장에서 또 식당 주인한테 요구를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따로따로 앉겠다. 그러면 예를 들면 5명 이상이 왔어요. 테이블로 나눠서 앉을 테니까 옆 테이블에 좀 앉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원래는 안 되거든요. 그건 법적으로 지금 그렇죠. 규정으로 보면 안 되는데 방역수칙 위반입니다. 네. 그렇죠. 근데 주인 입장에서 또 그런 손님을 뭐 안 된다 나가시라 이렇게 얘기할 수 없고 또 이제 종업원들한테 화를 내시는 분도 가끔 있대요. 왜 안 되느냐라고 지키기만 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사실 음식점 관계자는 코로나19 때문에 장사도 안 되는데 온다는 손님 막는다는 게 얼마나 또 가슴 아프겠습니까? 지금 그렇지 않아도 사람이 줄어가지고 어려움을 처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있어서 실랑이도 좀 있고 이런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만약 이렇게 해서 누가 감염이 되거나 그래서 역학조사 들어가가지고 뭐 발견이 되면요 다 벌칙금 내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만약에 떨어져 앉았더라도 나중에 뭐 걸리면 뭐 안 걸리면 그게 넘어갈 수 있지만 만약에 코로나19에 감염이 된다고 하면 역학조사 과정에서 밝혀지게 되고 그러면 그분들 모두 다 범칙금 물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 식당 분들 운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가능하면 5명 이상 같이 가지 마시고 따로따로 가시고 이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김복준 의원님 예. 일부 분들 중에 약간 머리를 엉뚱한 쪽으로 굴리시는 분들 중에 야 한적한 식당 있잖아. 평소에 사람들 안 오는 식당. 거기에 5명 간다고 누가 알겠어? 우리 거기 가서 밥 먹자. 이런 분들 계실까요? 아니 당연히 있을 겁니다. 그런 엉뚱한 사람들은 어디에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아마 그런 부분들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행정안전부에서 네. 연말까지 이런 거는 저는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어떤 방법인데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데요. 하세요? 네. 안전신문고를 통해 가지고 시민들의 그 어떤 신고 포상 제도를 이제 운영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아마 온누리 상품권 뭐 우수 신고자 해가지고 한 10만 원 상당의 그 상품권을 주는 것 같은데. 신고자한테? 예, 뭐 이게 뭐 사회에서 뭐 필요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그 단속하는 기관에서 적극적으로 하는 게 맞는 것이지 시민들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유도하면 그 국민들 간에 위화감이 있다는 그런 그 논문도 꽤 많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이거 선호하지 않습니다만은 네. 여튼 지금 이거를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이미 7월 달부터 12월 22일 현재까지 했는데 47,000건 넘었어요. 이 고발 조치된 게요. 신고된 게. 네. 그러니까 아마 이제 그런 분들도 적발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5인 이상 이 사적 모임 지금 집합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도 이제 신고 대상에
그 포상 대상에 넣어줬어요. 아하. 그래서 이제 적극적으로 단속을 한다고 그러는데 사실 이거는 실제 구청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실제 단속보다는 아무래도 사적 영역이기 때문에 경고로 끝날 가능성이 많다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신고자들이. 네. 그런 부분까지 이 신고 포상제에 포함을 시켜가지고 신고를 받아버리면 상당히 이 국민 간의 어떤 위화감이 조성되지 그러겠네요, 않을까 진짜. 이런 이제 걱정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식당도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네. 식당 업주가 신분증을 확인할 권한이 없어요. 아, 그래요? 어떻게 그거 요구합니까? 그런데 내놓으세요 할 수가 없는 거군요. 아. 다만 고의적으로 묵인한 상태라면 처벌받아야겠죠. 아하. 그러나 그게 고의성이 없다면 그 부분도 좀 참작은 해줘야 되겠다. 저는요. 네. 단속으로 가능한 게 아니라고 봐요. 아, 단속. 우리 국민들 스스로가 네. 정말 끊임없이 설득하고 호소해서 네. 정말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봅니다. 단속만이 능사는 아닐 것 같은데 얘기 들어보니까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양재민 변호사님 예전에 뭐 쓰레기 버리는 몰래 버리는 사람 스파라치 뭐 그런 네. 무슨 파라치 운영했던 것처럼 이거 굳이 이름 붙이면 5명 이상 모이는 거 찍으면 된다. 오파라치에 뭐예요 이게? 사실 시민들도 이러한 신고를 하면 포상한다는 그 제도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과잉 규제 아니냐라는 이제 의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어플리케이션에 업로드를 해야 되는데 그냥 이 어디서 뭐 어떻게 위반했다라고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증거를 첨부해야 됩니다. 뭐 사진을 네. 찍든지 동영상을 첨부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렇게 다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위반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찍어서 올리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또 사생활의 침해에 우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과연 이렇게까지 정부가 포상을 해가면서 서로 불신 사회를 만드는 것이 좀 맞냐, 좀 알아서들 잘 좀 지키자라는 의견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바로 그래서 전문가들은요. 지금 패널 분들의 말씀과 우려처럼 단속이 능사는 아니고 이제 개개인이 알아서 실천하자.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아주 크게 유행하기 전에 역학조사를 하다 보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옮았을까를 잘 따져보면은 보통은 마스크를 벗는 순간이 제일 취약한데 대표적인 게 모여서 담배를 피거나 이제 밥상 마주 놓고 앉아서 식사했을 때거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식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이제 연말이면 크리스마스도 있고 뭐 송년회를 대신해서 집에서 조촐하게 모인다 그러는 데서 5명이 안 된다고 해서 안전하지도 않은 게 이제 마주보고 앉아서 식사를 하면은 뭔가 이렇게 뭐 타액이나 또는 이렇게 말하면서 중간에 전파가 될 수 있는 위험이 있는데 이렇게 좀 마주 앉아서 식사하는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다는 걸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식사를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마스크를 벗게 되어 있는데 아는 사람과 밥 먹을 땐 결국은 뭐 음식물 같은 게 이제 침이 튈 수도 있고요. 가까운 사람과 만나는 자체가 위험하다는 걸 좀 모두 아셨으면 좋겠어요. 다 모여서 이렇게 안부 주고받고 왁자하게 보내는 연말을 올해는 못하게 된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한마디로 내 자신이 방역 최전선에 있는 최전선의 선봉자 이런 생각으로 이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저는 이 말이 이제 딱 들으면서 가슴에 와닿았던 게 무슨 뜻이냐면 모두가 확진자라는 생각으로 생활하라. 그러면 안 가잖아요. 그러네요. 내가 만약 확진자라고 생각하면 누구 만나지도 않겠죠. 남한테 피 안 주기 그렇죠. 위해서네. 누구 만지는 거 조심하겠죠. 아하. 어디 모임에도 안 가겠죠. 식사도 네. 안 하겠죠. 그러니까 역학조사관의 주장은 내가 확진자라고 생각하고 행동하면 안전해진다는 거예요. 네. 나도 안전하고 내 주변에 소중한 사람도 안전할 수 있으니까 지금 이제 역학조사관 말씀 들었잖아요. 대부분의 친하니까 가족이니까 또 내가 잘 아는 사람이니까 마스크 벗어도 되겠지. 이런 생각 자체가 위험할 수 맞아요. 있다라는 부분을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는 남녀노소 다 가리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연예인들도 코로나19 국민에서 많이 확진됐어요. 이찬원 씨, 트로트의 이 선두주자 이찬원 씨도 확진됐었는데 이제 완치됐습니다. 완쾌했는데 그 소감 밝혔다면서요, 양재민 변호사님. 네, 이찬원 씨가 지난 2일에 이제 자발적으로 코로나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3일 새벽에 이제 확진 판정을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4일에는 최종 음성 판정 다 회복을 하게 된 건데요. 확진 판정을 받게 되면서 이제 같이 출연했던 많은 동료 연예인들이라든지 스태프들이 다 자가격리에 들어가게 됐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찬원 씨 같은 경우에는 14일에 최종 음성 판정을 받고는 이제 다시 TV에 복귀를 해서 출연을 해서 주변
주변 이제 스태프들한테도 고생 많으셨죠 이렇게 인사를 건넸다라고 하고요. 네. 실제로 뭐 방역 수칙 더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보건소에 철저하게 또 보고하면서 지냈다. 건강하게 돌아올 수 있어서 참 다행이다라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방송 스태프들한테도 사과했던 저 마음이 얼마나 착해요. 따스해요. 정말로. 자, 많은 분들이 걱정하셨을 텐데 건강하게 돌아온 이찬원 씨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이찬원입니다. 여러분들께 좋은 모습 그리고 다양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여러분들께 이런 모습들을 꾸준하게 못 보여드린 것 같아서 굉장히 죄송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지금이라도 여러분들께 더 좋은 모습, 더 다양한 모습들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심기일전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많이 응원해 주시고 오랫동안 기다려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다양한 모습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걱정했던 팬분들을 위해서 또 열심히 활동하는 모습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 방송 사상 최초로 요즘 길거리도 안 나온다는 캐럴을 뉴스파이터에서 지금 들려드리고 있는 역사적 장면을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십니다. 네, 제가 너무 설레발을 좀 떨었나요? 자, 그런데 정말 오늘 아니면 정말 이 노래 오늘만큼 꼭 들어야 되는 그런 노래입니다. 그런데 그냥 원래 있던 캐럴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반가운 얼굴들이 캐럴을 들고 왔는데 먼저 만나볼 주인공 화면으로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코로나로 힘든 이 세상을 올해도 혼자 보내야 하는 크리스마스 언젠가 나도 당신과 단둘이 명동을 걸어 다니면 하얀 눈이 올 거야 울면 안 돼 난 사랑뿐인 바보 날 보러 와요 산타 형 오늘 밤 흰눈을 내려주세요 너와 내가 즐겨 듣던 새벽 종소리 캐럴이 우리가 그냥 흔히 알고 있는 캐럴하고 좀 다른 풍인데 흥겹습니다. 근데 안진용 기자님, 제가 조금 지적을 한다면 이거 테스형 열풍에 살짝 숟가락 얹은 건가요? 산타형입니다, 제목이. 맞습니다. 오늘 뉴스파이트에서 다룰지 알았는지 지금 부른 분이 이제 성원이 네. 슬리피 씨의 본명인데 MBN 캐릭터, 보이스트롯을 네. 통해 가지고서는 트로트 가수로 거듭났잖아요. 예, 어제 전화가 왔더라고요. 아, 자기가 그래요? 노래를 냈다고요. 네. 그리고 이제 테스형 열풍에 살짝 업혀가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솔직하네요, 네. 예, 그런데 뭐 네. 사람들이 신나게 들을 수만 있으면 그러니까요. 좋으니까요.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모임도 할 수 없고 사람들이 캐럴도 들리지 않는다고 하는데 요새 대세가 트로트이지 않습니까? 트로트와 캐럴을 접목시켰다는 것도 굉장히 신선하고요. 네. 그래요, 이런 슬리피 씨를 응원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절친한 가수 딘딘이 총괄 프로듀서를 맡았고요. 반려견도 출연합니다. 그러네요. 퓨리인데 그래서 이 루돌프 대신 루돌 퓨리로 등장을 퓨리. 했고요. 슬리피 씨의 의도는요. 네. 음악의 힘을 빌려서 긍정 에너지를 전하고 싶고 네. 이 노래가 잠시나마 사람들한테 따뜻한 온기를 전했으면 좋겠다고 네. 얘기를 전했습니다. 그러네요. 이 캐럴 음악이 정말 이 슬리피 씨, 즉 성원이만의 스타일이 좀 묻어난다. 좀 색다르네요. 지금까지 들었던 캐럴과는 양지민 변호사님. 네, 굉장히 좀 색다릅니다. 이 말씀하신 것처럼 슬리피 씨가 아니라 이 성원이 씨 같은 경우에는 네. 트로트 신인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돈 때문이야라는 트로트로 이제 데뷔를 했는데 가수 영탁 씨가 선물한 곡이라고 알려져서 그래요? 더 이제 눈길을 모았고요. 네. 실제 이 뮤직비디오 조회수가 115만 회를 넘었다라고 사건이네요. 합니다. 그 정도로 정말 돌풍을 일으키는 신인이고요. 네. 또 랩 트롯이라는 이 새로운 장르를 또 창시한 본인으로서 또 트로트 가수로서 종횡무진하고 싶다라는 이 활약 소감을 또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성원이 씨의 트롯 캐럴 또 대박 나기를 기원해보고요. 요즘 정말로 국민들에게 많은 위안과 웃음을 주는 부부. 이 부부가요.
대박 캐롤 들고 찾아왔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양락입니다. 즐거운 크리스마스 되시고요. 기운들 내시고 행복한 겨울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산타 형 선물이 왜 이래? 울지 마요 크리스마스 함께 해요 크리스마스 우리 모두 서로의 선물이잖아요. 오늘 같은 크리스마스 매일같이 크리스마스 우리 모두 서로의 행복이잖아. 메리 크리스마스. 샥샥샥. 울지 마요 크리스마스 함께 해요 크리스마스 우리 모두 서로의 선물이잖아요. 아니 최진봉 교수님 진짜 최양락, 팽현숙 씨 부부의 가족이에요, 진짜? 네, 가족 맞습니다. 오. 일남일녀가 있는데요. 하나 씨가 이제 그 딸은 하나 씨라는 분이고요. 네. 저 네 분이 어디에 또 출연한 다른 프로에 출연을 해요. 방송에. 그래요? 거기서 이제 우리는 여기서 다루고 있지만 사실 이 캐롤 발표하기 전에 뭐 방송의 프로그램에 가족이 다 출연해서 모습을 알려주면 사람들은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최혁 씨나 최윤아 씨 뭐 하나라고 부르는데 하나 아빠 이러면서 부르거든요. 그래서 네 분이 다 어느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사람들이 얼굴을 많이 알렸는데 이번에 이제 크리스마스 캐롤로 돌아왔는데 네. 최양락 씨 하면 뭐 우리 이제 위원님 잘 아시지만 엄청난 인기였죠. 그 당시에 뭐 그냥 뭐 개그계 거의 뭐 황제였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네. 노래도 잘하고요. 지난번에 테스 형을 커버곡을 해가지고 또 인기를 끌었던 적도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 구수하게 꺾는 창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참 재밌게 잘 들고 코믹하면서도 노래도 잘하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고 팽현숙 씨 하면 또 호탕한 목소리, 소리 지르고 이런 거 잘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코믹하면서도 사람들한테 즐거움을 주는 그것도 온 가족이 함께 캐롤을 부르니까 훈훈함도 묻어나는 참 좋은 모습,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최양락 씨가 산타를 부를 땐 그럴 것 같아요. 산타 씨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오늘 빨리 오셨어? 네, 그럴 것 같은데 이 최양락 씨가 음반을 낸 게 여러분 믿겨지십니까? 이번이 처음 낸 게 아니랍니다. 무려 30년 전에 냈다고 하는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술공주 세리가 찾아왔어요. 별나라에서 지구로 찾아왔어요. 세리 신기한 지팡이로 우리에게 웃음을 뿌려주네. 세리 요술공주 세리. 저 노래가 얼마나 유행했냐면요. 저게 치킨, 뭐 치킨 광고에 페리 했는데 정말로 유명한 노래였습니다. 김옥준 의원님. 최양락 씨 사실 저는 저분 얼굴만 봐도 우스워요. 개그하시는 분한테 얼굴만 봐도 우습다는 건 엄청난 최고 칭찬이네요, 찬사입니다.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요. 네. 최양락 씨 같은 경우는 알고 보니까 밀리언셀러예요. 이분이 그 88년도에 이미 그 이 만화 주제가 앨범 최양락의 작품 하나를 발매했다고 그러고요. 네. 그 이후로 이제 그렇게 독특한 창법, 트로트가 약간 섞여 있잖아요. 그러네요. 저 창법으로 이제 그 인기를 얻었는데 아마 저희 시대 때는 다 아는 것 같아요. 마징가 제트. 모르시죠? 모를 것 같아요. 양재민 변호사 모를 것 같아요. 이거 아신다고 하시기도 곤란하고 그러죠. 로버트 태권브이, 개구리 왕눈이, 엄마 찾아 산말리, 세일러문 뭐 이런 거 등등 주제곡 수록돼 있고요. 네. 어떤 거에서 그 밀리언셀러가 됐겠습니까? 네. 바로 조금 전에 나왔던 요술공주 세리 주제곡. 이것 때문에 100만 장 팔렸다. 100만 대단합니다, 장. 진짜로. 100만 장 팔리고 그 노래가 히트 치면서 조금 전에 앵커께서 말씀하신 무슨 그 치킨, 네. 무슨 치킨 있잖아요. 네. 그것도 대박이 나도록 그러니까요. 됐고요. 근데 100만 장을 판다는 게 이 판매한다는 게 진짜 이건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뭐 가수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안진용 기자님, 근데 최양락 씨와 팽현숙 씨 이번에 캐롤을 냈는데 무슨 어떤 기념일을 원래 잘 챙기는 스타일인가요? 어떻습니까? 네, 이번도 이제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기념 앨범처럼 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원래가 잘 챙겼대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팽현숙 씨가
최양락 씨가 결혼 기념일 때 30주년이었는데 갈비를 안 사줘서 울었다는 폭로를 하기도 했어요. 근데 최양락 씨는요, 단지 너무 간단히 먹은 게 서글펐을 뿐 운 건 아니라고 했는데 네. 아니 아무리 결혼 기념일이라고 해도 갈비 안 사줘서 울 일인가 싶은데 이게 버릇을 잘못 들인 거기도 해요. 뭐냐면은 그동안 너무 잘 챙겨줬어요. 예를 들어서 팽현숙 씨가 최양락 씨의 생일에 집에다가 찜질방을 만들어주거나 세상에. 네, 혹은 내 눈앞에서만 술을 마셔라라는 의미로 집안에 바를 구성해주기도 했다거든요. 좋겠다. 이건 약과입니다. 네. 생일 선물로 어디까지 해줬을까요? 차를 사줬고 심지어 집도 사준 적이 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기념일마다 잘해버릇하여 하니까 최양락 씨 입장에서는 갈비 안 사서 준 게 눈물 날 정도의 일이 아니었나 싶기도 합니다. 와, 최양락 씨 입장에서는 팽현숙 씨를 평생 업고 다녀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개그맨 부부 최양락 씨, 팽현숙 씨가 크리스마스 캐롤을 내서 이제 지금 반가운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요, 개그맨 캐롤의 원조가 있습니다. 그분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있는 따위로 썰매를 타고 달릴까 말까 달릴까 말까 상쾌도 하다 징글벨 징글벨 징글올벨 징글벨 징글벨 산타 할아버지는 알고 계신데 누가 착한 앤지 나쁜 앤지 오늘 밤에 다녀가신대 정말로 다녀간다니까는 진짜 심영래 씨를 몰랐던 아이도 아마 저 캐럴은 진짜 어릴 때 들었을 거예요. 그럼요. 네. 거의 다 들었을 겁니다. 뭐 코미디언 심영래 씨도 엄청난 인기였죠. 뭐 그렇죠. 제가 볼 때 뭐 연예계에서 따라올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랬다면서요. 그만큼 네. 인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 캐롤을 내면서 엄청나게 사람들한테 인기를 끌었는데 이제 아까 나온 날 달릴까 말까 올릴까 말까 이러면서 사실은 박자가 노래를 따라가는 격이 그러네요. 돼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원래 박자의 노래가 이제 박자에 맞게 해야 되는데 박자가 도리어 노래를 따라가는 현상이 돼버렸고 저게 엄청난 인기를 끌면서 공식적으로 50만 장이 판매가 됐거든요. 와. 그런데 이게 공식 50만 장인데요. 네. 리어카라고 예전에 네. 이제 맞아요, 우리가 맞아요. 손수레를 리어카라고 부르잖아요. 리어카에서 예전에 많이 팔았거든요. 길보드 차트로네. 길보드. 아하. 거기서는 10배예요. 정품의 10배가 팔린 거예요. 100만 장이 팔렸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200만 장 죄송합니다. 200만 장. 200만 장이 팔렸어요. 아이고. 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팔렸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사이에 저 노래가 엄청난 인기가 끌면서 네. 이게 크리스마스만 되면 아무리 세월이 이게 1984년도에 발표한 곡인데 지금도 노래가 그러네요. 회자가 되고 우리가 부르고 있잖아요. 네. 그만큼 인기가 있었던 그런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사실 저 캐럴은 이 심영래 씨의 정말 스타로 만드는 영국 캐릭터 달릴까 말까 이걸로 불렀는데 그런데 이 유명한 캐럴을 방송가에서 들을 수 없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안지영 기자님. 공식적으로 방송 심의에서 거절을 당했습니다. 왜요? 그 이유는요. 부정확한 발음, 그리고 엉망인 박자, 가창력 부족, 세상에. 그리고 기타 이유 등이었는데요. 기타 이유는 뭐였냐면은 심영래 씨에 따르면 당시 영국 캐럴이 예수님을 모독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아이고, 했다고 그러고요. 세상에. 그리고 달릴 거면 달리지 말까는 뭐냐라는 이유였다고 해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 시기에는요. 지상파 3사 아이고, TV랑 세상에. 라디오 아니면은 어떻게 노출된 방법이 없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 기억한다는 건 정말 그 캐럴이 너무너무 인기가 많았다는 증거입니다. 세상에 참 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유가 있네요. 달리려면 달리지 안 달리고 뭐하냐 이런 게 이 방송 불가의 이유였다는 참 그런 암울한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분도 크리스마스 캐럴 이 발매에 동참했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
전설의 노랫소리 I'm dreaming of a white Christmas, just like the ones I used to know. 양재민 변호사님, 앞서 성원희 씨가 낸 캐럴과 그리고 이 최양락, 팽현숙 씨의 캐럴은 그냥 웃느라고 시간 간 줄 몰랐는데 조수미 씨의 이 캐럴은 정말 저도 모르게 눈이 스르르 감기면서 감상을 했습니다. 네, 정말 유명하신 분이죠. 이 조수미 씨가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정말 깜짝 선물을 저렇게 이제 공개를 한 건데요. 뭐 영어 버전 그리고 뭐 한국어 버전으로 굉장히 많은 곡들을 불렀습니다. 뭐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뭐 화이트 크리스마스, 뭐 여러 가지 노래를 불렀는데 본인이 줄 수 있는 건 오직 음악뿐이다라면서 정말 따뜻한 위안이 되길 바란다라면서 저런 이제 영상들을 찍어서 저렇게 선물같이 남기게 됐고요. 데뷔 이래 처음으로 저렇게 피아노 앞에 앉아서 본인이 직접 노래를 부르면서 피아노 연주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게 사실 생각해보면 다른 데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렇게 처음으로 피아노를 직접 조수미 씨가 연주를 하면서 노래를 해주는 걸 이렇게 듣고 있자니 정말 좀 뭔가 크리스마스 분위기도 나고 뭔가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안진용 기자님,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소프라노 조수미 씨를 낳았다는 게 정말 우리가 자긍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전 세계인에게 힐링을 주는 것 같아요, 조수미 씨는. 네, 맞습니다. 사실 성악가는요, 몸이 악기예요. 그 악기를 통해서 음악을 표출하는 거기 때문에 몸이 다른 거거든요. 헌신과 희생 끝에 저 소리가 나오는 건데 실제로 그런 무대의 최고봉이었던 적이 있습니다. 어떤 거였냐면은 지난 2006년 파리 공연 때였는데 공연을 앞두고서는요, 서울에 계신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셨다는 비보를 접한 겁니다. 조수미 씨 입장에서 너무너무 슬프고 당장 짐을 싸서 한국으로 돌아오고 싶은데 그때 이 아버지 곁을 지키던 어머니가 수화기 너머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관객들과의 약속을 지켜야 된다. 네. 그것이 아버지께 바치는 너의 도리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결국 조수미 씨는요, 현장에서 약속대로 공연을 다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연을 막바지쯤에 이 관객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나의 아버지의 장례가 치러지고 있습니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세상에. 아마 그 현장에 있었던 파리의 관객들 모두는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조수미 씨의 공연을 봤다고 할 수 있었고 그날 부른 조수미 씨의 노래는요, 그야말로 사부곡이었습니다. 그러네. 어떻게 보면 또 전 세계인들은 그 순간 정말 프로의 모습, 조수미 씨의 프로의 모습을 또 보지 않았나. 그래서 더 감격스러워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잠시나마 우리가 귀호강을 했던 그런 시간이었고요. 그런데 사실 지금은 코로나19에 지친 우울감을 해소해주기 위해서 많은 스타분들이 캐럴을 발표했지만 사실 성탄절 즈음에 늘 스타들이 캐럴을 발표해 왔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볼까? 오늘은 괜찮을까요? 내 마음이 전해질까요? 내리는 하얀 눈처럼 너에게 닿을까요? 숨겨왔던 내 맘 전부 고백할게요. 바로 오늘 크리스마스이니까.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and a Happy New Year. Jingle bell, jingle bell, jingle bell rock. Jingle bells swing and jingle bells ring. Snowing and blowing up bursts of fun. Now the jingle hop has begun. 최진모 교수님, 사실 뭐 영화에도 있었습니다만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란 게 있잖아요. 정말 크리스마스 지나고 나면 내년 초에는 거짓말처럼 코로나 확산세가 확 꺾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기적을 우리 모두가 만들어내야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크리스마스의 기적이 우리가 예전에 누리던 크리스마스의 모습이 아닌 모습으로 우리가 한 번 더 겪어보면 그리고 3차 대유행을
끝낼 수 있도록 그러네요. 확진자가 줄어든다고 하면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서 만들어내는 기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네요. 이 크리스마스에 집에 머물면서 가족과 함께 시간 보내고 외부에 나가지 않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크리스마스의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 놀라운 기적이 내년에는 10명대 이하로 떨어지는 그런 역사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러니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나부터, 지금부터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생활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키다리 아저씨가 동화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현실 속에 떡하니 있었습니다. 안지용 기자님. 네, 매년 이맘때가 되면요. 대구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찾아오는 키다리 아저씨가 있습니다. 지난 9년간 매년 수천만 원씩 성금을 전달해 왔는데 코로나19로 힘든 올해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아하. 이분이 올해도 찾아와서 5천여만 원치의 수표가 된 봉투를 내밀었는데요. 세상에. 누적 기부액이 무려 10억 3,500만 원입니다. 와. 그리고 이분이 오늘 이번 보낸 봉투에는 또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거든요. 그래요? 네. 스스로와의 약속인 10년의 기부를 오늘 기부로 마무리한다는 내용이었는데 사실 이분이 실제로 키가 큰 키다리 아저씨인지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서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큰 키다리 아저씨였던 거죠. 네. 한번 쭉 안지용 기자님이 그 좋으신 목소리로 한번 저 편지 내용을 쭉 한번 좀 읽어봐 주세요. 네. 네네. 뭐라고 메모에 빼곡히 있네요. 네네. 네. 저도 이번으로 익명 기부는 그만둘까 합니다. 그만둔다고 하네요. 네. 네네. 저와의 약속 실현이 되었군요. 저와의 약속이 실현이 되었군요. 아하. 우리 이웃이 좀 더 나은 생활과 함께하는 사회가 되길 바라면서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시는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나누는 즐거움과 행복한 날을 많이 느끼고 배우고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저게요. 시청하시는 분들이 아니 뭐 돈 많거나 뭐 기업에서 뭐 낼 수 있겠지 할 텐데 앞서 저희가 액수 한번 쫙 보여드릴게요. 2012년에 시작이 됐는데요. 그 액수가 개인이 낸 겁니다. 개인이 기부한 건데 최재범 교수는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 만만치 액수가요. 않아요. 저렇게 보면 우리 또 시청자분들 중에 이렇게 뭐 돈 많으신 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이분의 인생 역정을 보면요. 정말 파란만장합니다. 아주 어렸을 때 아버지를 여의셨나 봐요. 부모님을 여의고 부친을 여의고 본인이 가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가장 역할을 하면서 돈을 벌기 시작을 했고요. 직장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냥 먹고 살기 위해 직장 다닌 거예요.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 우리 9.9m 이게 이제 평방미터인데 우리 얘기로 하면 약 3평 정도 되는 방이에요. 세상에. 거기서 신혼살림을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단칸방으로 시작해서 조금씩 돈을 모으면서 자수성가한 그런 스타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네. 이분의 생각 자체가 저는 정말 놀랍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늘 근검절약하면서 모은 돈 수익의 3분의 1을 소외된 이웃과 나누겠다는 생각을 하신 거예요. 아까 뭐 10년 얘기하셨잖아요. 네. 본인은 수입의 무조건 3분의 1을 소외된 이웃과 나누겠다. 그래서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 회사를 경영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어려움이 오니까 사장님 이번에는 좀 안 하시면 안 될까요? 라고 세상에. 얘기를 했대요. 아이고. 그런데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이 돈은 내 돈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세상에.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마음속으로 약속한 거지만 이건 내가 이미 세상에 어려운 사람들과 나누기로 약속한 네. 금액이야. 이 돈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어 하면서 회사가 어려운 상황에서 기부를 멈추지 않았다는. 그러니까 돈이 많아서가 아니고요. 자기와의 약속이었고 맞아요, 진짜로. 사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깊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양재민 변호사님 그런데 10년 가까이 9년째 이 일을 키다리 아저씨 기부를 하면서 아내분이 말리지 않았을까요? 아유 미쳤어 그 돈이 뭐 무슨 돈이라고 하면서 말리지 않았을까요? 근데 아내분도 처음에는 이런 사실을 몰랐다고 합니다. 몰랐다고요? 네, 이분이 이제 아내한테도 얘기를 하지 않고 첫 번째, 두 번째 기부를 하신 건데요. 신문에서 이 아내분이 키다리 아저씨 이렇게 익명의 훈훈한 이렇게 기부자가 있다라면서 이제 신문을 보고 필체가 남편 필체 같다라고 해서 이제 남편에게 물어봤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남편이 기부한 걸 알게 됐는데 같은 마음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혀 말리거나 그런 거 없이 오히려 이렇게 계속 옆에서 이제 그 서포트를 해줬기 때문에 10년 동안 쭉 기부를 이어오실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네. 자녀들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아버지를 굉장히 좀 자랑스럽게 생각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네. 뭐 손주들도 이렇게 할아버지를 닮아서 이런 비슷한 일도 하고 그런다는 걸 보면 온 가족이 정말 좀 훈훈한 따뜻한 마음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근데 김복춘 의원님, 예, 예. 저 아내분도 참 예, 대단하신 게 남편분을 사랑하시나 봐요. 왜냐하면 예. 필체를 보고 남편 필체를 안다는 게 이건 진짜 대박입니다. 네. 모르세요, 사모님이? 저를 잘 모르는 것 같은데요. 네. 그거는 좀 우리 집사람은 제 필치 알던데. 그래요? 아, 예. 죄송합니다. 제가. 네. 근데 이제 그거 떠나서 전 이 아내분도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네. 아내분이 반대하면 이거 불가능해요. 그러겠네요. 예, 네. 두 분 다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모금회 측에서는 이제 아너소사이어티라고 1억 원 이상 고액 네네. 기부자 모임 있잖아요. 네. 거기 가입하십시오 하고 권유를 했나 봐요. 아. 그런데 뭐 표시낼 일 아니다. 딱 그냥 거절하고 이제 말았다고 그래요? 그러는데 이분이 이제 그 키다리아이시잖아요. 네. 제가 이거 보면서 오늘 좀 부끄럽습니다. 전 별명이 키다리인데요. 예, 앞으로 외모만 키다리 하지 말고 마음도 좀 키다리가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네요. 정말 존경하고 고맙습니다. 정말로 기부라는 게 방송 보신 분들 중에 돈이 많아서 했을 거라는 생각, 그런 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기부라는 건 돈이 많아서 꼭 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